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토의 연애 방식, 토의 사랑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재밌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의 연애 방식은 뭔지 알아보기 전에 토라는 그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토는 사주에서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어요. 천간으로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지지로는 진술, 충미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주에 이렇게 6글자가 있으면 나한테 토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일지나 월지에 이렇게 토가 있으신 분들은 그 특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들은 토라고 하면 제일 먼저 환절기를 떠올리셔야 돼요. 즉 계절과 계절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환절기죠. 그래서 토도 다 색깔이 달라요. 봄에 있는 진토도 있고요. 또 여름의 토인 미토도 있고요. 또 가을의 토인 술토도 있고요. 또 겨울의 토인 축토도 있습니다. 이 4가지가 각각 전부 다 다른데 공통적인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욕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계절과 계절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는 두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두 계절 다 포기 못하는 것, 두 계절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1+2가 되는 것이 바로 토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 연애 방식도 이와 비슷해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만 받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토는 하나 주면 하나 반 혹은 2개 혹은 10개 이렇게 받아야지 이게 조금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는 또 장점이 뭐냐면 땅속은 잘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숨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 초기에는 절대 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 고저 그래도 한 5년, 10년 같이 결혼하고 살아야지 이 양반이 구두쇠구나, 욕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장점일 수도 있고 또 조금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라는 그 기질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 나무 씨앗을 심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토마토 나무 씨앗을 이렇게 딱 심을 때 씨앗 하나 심었으니까 토마토 하나 알만 딱 나면 되겠네라고 기대하지 않죠. 토마토 씨앗을 하나 심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모든 양분이나 뭐 이런 물도 주고 뭐 이래서 토마토 열매가 주렁주렁 10개, 100개, 뭐 10,000개 이렇게 열리기를 바라는 게 토의 그 어떤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작은 씨앗 하나를 이렇게 심었지만 그 열매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토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그 조건도 예를 들어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오행들은 그런 것들이 포기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데 얼굴이 잘생겼어 그러면 선택을 합니다. 또 돈은 많은데 얼굴이 못생겼어. 그래도 그럼 돈 보고 해야지 하고 선택을 해요. 근데 토는 이게 다 포기가 안 돼. 얼굴도 포기가 안 되고요. 돈도 포기가 안 되고 직업도 포기가 안 되고 성격도 포기가 안 되고 뭐 키도 포기가 안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포기가 안 되고 다 갖고 싶은 거야.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열매처럼 다 갖고 싶은 게 토의 마음이거든. 근데 그게 충족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헤어지는 이제 이별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가 강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조건을 우선시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들은 영원히 채워질 수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선. 그래서 상대가 뭔가 하나 내가 진짜 좋아할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존경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점적으로 장점으로 부각을 시켜줘야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질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해서 정말 명품 과일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토가 강하신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씨앗 형태로 해서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뭔가 활동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좀 약간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 울타리 안에만 있기를 바래.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묘나 고라는 것은 창고나 묘지 안에다가 가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특히 토가 강한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내 배우자나 뭐 이런 내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들이 뭔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만 바라는 거야. 응?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지만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다. 뭐 식신상관녀다. 목화가 발달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울증이 생기겠어. 그거는 진짜 결혼 생활 자체도 지옥이 될 수 있고 연애할 때도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가 강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보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돼. 자기가 가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 자기께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죠. 원래 내 것인 것은 제 곁에 없어도 내 것이 되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닌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이건 결국 떠난다는 거야. 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토는 너무 집착이 강해. 모든 것들을 올라가는 모든 것들을 잡아서 밑으로 끌어내려서 가두려고 하는 게 바로 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장점이 뭐냐면 화목처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질 않기 때문에 자기 걸 잘 지킬 수 있어요. 즉 이런 거예요. 그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서 잘못된 만남 있잖아. 내 친구들한테 내 애인을 뺏기거나 뭐 이런 경우 십성으로 보면 군겁쟁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내 걸 자꾸 노출시키다 보면 그만큼 뺏길 염려도 되게 많아지거든. 근데 토는 이제 자꾸 억압하고 감춰두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어. 내 걸 남한테 보여주질 않아. 잘 감춘다고. 이런 건 또 어떤 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단지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해서 병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이제 개고가 되지, 그때 이제 뭐 핫바라거를 해서 또 도망갈 수도 있어. 스프링을 누르는 것처럼 억압만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텐션이 인계점에 다다라서 눌려있는 그 눌림목이 인계점에 다다라서 팡 하고 터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또 관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적당히 유동성 있게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는 안정적이고 자기 것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지만 그 대신에 굉장히 좀 심심하고 지루하고 좀 답답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토는 움직이지 않잖아. 그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기는 물 같은 사람이다. 움직이길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물은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토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심심하고 지루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뭔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함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같이 만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또 화라는 것은 뭔가 화려하고 바로바로 이벤트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변화를 추구한단 말이야. 그에 비해서 토는 변화가 없어. 맨날 똑같아. 똑같은 뭐 밥,
똑같은 코스의 데이트, 뭐, 항상 똑같아. 똑같은 출근, 똑같은 일요일, 똑같은 뭐, 평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안정적이지만 한번 이렇게 지루함에 빠지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관계 자체도. 도대체 내가 내 남편하고 사는 건지 시아버지하고 사는 건지 그런 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토는 자극이 필요해. 그래서 목의 기운도 한번 끌어다 한번 쓰고 그다음에 화의 기운도 한번 끌어다 쓰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지키면서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는 기다릴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연이 어려운 게 또 토예요. 그러니까 토가 그렇게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있고 집착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습성. 자기 자체는 상대한테 잘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토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가 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또 상대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지치게 되고 본인은 나는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쟤는 왜 저러지? 라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런 점들이 자꾸 쌓이고 다툼이 지속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결국은 훼손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가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대로 해주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 그대로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해주는 거. 그게 토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는 고집이 세다고 하죠.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대가 내가 뭔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은 또 지루함하고는 또 다른 건데 지루하고 답답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하는 것들은 더 못 참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더 못 참고 괴로운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상대가 원하는 일이 아니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연애에 있어서는. 그래서 토가 발달하신 분들은 항상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변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땅 자체는 변화할 수 없지만 땅 주변은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땅에다가 어떻게 꾸미고 데코레이션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이뻐질 수 있는 거예요. 황무지에다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고 꽃밭을 만들면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듯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만을 봐달라고 고집하지 마시고 거기에 작은 변화를 주시면 상대방도 그 변화에 잘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의 사랑은 결론적으로 변화해야지만 살 수 있다. 변화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윤이었습니다.